제일 먼저 모신 분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의 순환기내과 김계훈 교수님입니다. 김 교수님은 전남대학을 졸업하시고 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메이오 클리닉에서 리서치 펠로우를 하셨고 지금 병원에서도 여러 감염 심장 관련 센터장 연구소장을 역임하고 계시고 심장 관련 많은 논문 한 200여 편 이상의 국제 논문을 발표하신 분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중에서 심근염에 대해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차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또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여러 선생님들과 또 국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아마 7월 이후에 저희가 메신저 RNA 백신을 맞게 되면서 아마 심근염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이슈가 돼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오늘 사실은 이제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자리인 줄 알고 처음에 준비를 했다가 이게 또 국민들에게 방송도 같이 나간다고 해서 두 가지를 겸해서 해서 일부 영어로 돼 있는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을 뒤에 제가 대부분 또 한글로 또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꼭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전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영어로 된 슬라이드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 그걸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근염이라는 것은 어떤 병인지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금 눌러줘 보실까요? 이게 여기 보이시는 이 정상 가슴 사진입니다. 제 엑스레이 사진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이 가슴 사진이고 그리고 검게 보이는 게 폐입니다. 심장이 되겠고 근데 28세 남자가 감기 후에 다시 한번 동영상을 눌러주시고요. 감기 후 일주일 전에 감기가 있고 나서 숨이 차서 왔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엑스레이가 굉장히 달라져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심장이 엄청 커져 있고 그리고 폐에는 공기가 들어있어서 검게 보여야 되는데 하얗게 물이 차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위에 보이는 이 심장 사진이 정상적인 사람이 뛰는 심장입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은 심장 뛰는 것은 괜찮은데 심장의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져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부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증이 생기면 우리가 다리에 염증이 생기면 다리가 빨개지고 부어오르는 것처럼 심장에 염증이 생기면 심장이 이렇게 두꺼워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볼 때 혈관이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먼저 확인하고 안 막혀 있으면은 심장에서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직을 떼어놓고 보면은 이렇게 심장 세포가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것이 염증 세포들, 흔히 말하는 임파구들, 림포사이트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침륜이 되어 있는 걸 보고 이분은 심근염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게 되면은 심전도 엑스레이 보고 이상이 있으면은 최근에는 조직 검사를 하면은 조직 검사를 할 때 근육을 떼어낼 수 있는 부위가 제한이 됩니다. 심장 전체의 조직을 못 떼니까 최근에는 MRI를 꼭 찍어서 확인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이 환자도 MRI를 찍어봤더니 심장이 검게 보여야 됩니다. MRI 상에서. 그런데 물이 차 있으면 이렇게 하얗게 염증이 생기면 두꺼워진 부위가 물로 채워지니까 이렇게 하얗게 변하는 것들을 보고 또 약을 쓰고 MRI를 찍어보면 검게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이 전부 심장에 염증이 있는 부위들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조직 검사에서 염증 세포가 있었고 MRI에서 요즘은 이제 조직 검사에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명을 검사하면은 40-50명 정도만 조직 검사에서 나오고요. 나머지 60명 정도는 안 나오기 때문에 요즘에는 MRI를 찍는 것을 1차 진단 기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를 일주일간 약물 치료를 하고 났더니 이렇게 심장이 두께가 다시 얇아지고 엑스레이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폐가 정상적인 폐로 이렇게 돌아와서 보통 심근염은 감기 뒤끝으로 오고 일주일이나 2주 정도 치료하면 정상적인 기능을 차지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심근염이라는 것은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말하고요. 또 한때 이제 같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심장을 둘러싸는 이 얇은 막이인데 이걸 심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심낭염입니다. 그런데
대개 증상들이 초기에는 비슷합니다. 통증이 오는 것이 주로 특징이 되겠고, 그래서 심근염의 증상은 통증이 갑자기 생긴다거나 아니면 두근거리는 부정맥 증상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가벼운 호흡곤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이 아주 심해져서 염증이 너무 심해지면은 심장 전체가 이렇게 염증에 빠지게 되면은 아주 심한 호흡곤란이 오고 심한 경우에는 심장 기능이 안 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우리나라 사람이든 어디 사람이든 감기 바이러스 뒤끝에 옵니다. 보통 감기가 1 내지 2주 전에 있고 갑자기 숨이 차고 할 때 심근염을 저희들은 의심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약물이라든가 다른 갑상선 질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대개는 바이러스성 심근염 뒤끝에 오는데, 그러니까 우리 자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이물질이 와서 이것에 대한 면역 반응으로서 심장이 공격을 당하는 것이 심근염입니다. 그런데 백신하고 연관된 심근염은 이 공격에 들어오는 트리거 유발하는 이물질이 이제 바이러스가 아니라 백신인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코로나 백신을 맞고 심근염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대개는 메신저 RNA 백신,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접종자에 주로 발생하고요. 젊은 남성에서 그리고 2차 접종 후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접종 후 수일 내에 증상이 발생하고 드뭅니다. 100만 명당 1차 후에는 0.8건 정도, 2차 후에는 5.8건 정도로 굉장히 드물게 발생하고, 지금까지 상황은 대부분 보존적인 치료와 휴식하고 하면은 1 내지 2주 안에 대부분 정상 생활로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CDC에서 이제 6월 달에 발표했던 내용들, 최근까지 발표한 내용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발생 연령의 중간값이 굉장히 젊죠. 19세, 보통 18세에서 30세가 많고, 아마 원인은 잘 모르는데 호르몬 영향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남성이 훨씬 많이 발생합니다. 한 5배에서 7배 정도 더 많다고 되어 있고요. 1차보다는 2차 접종 후에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시작했습니다. 질병관리청장님과 7월 달에 메신저 RNA 백신 그때 맞기 시작하던 시점이죠. 그때 전 국민에게 온라인 생방송으로 저희들이 1시간 반 정도 설명회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볼 수 있는데 심근염, 심낭염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또 의료인들 위해서도 어떨 때 평가해야 되는지, 무엇을 평가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또 설명회를 했고요. 이후에 이제 49세까지 청장령칠 맞을 때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는 것을 대국민 질문 시간도 갖고 설명회도 저희들이 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꼭 아셔야 될 것은 백신에 의해서 이렇게 심장 손상이 올 것 같다고 걱정을 하지만은 실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심장 손상을 훨씬 잘 일으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감염 입원한 환자의 약 26% 정도, 54분의 1 정도가 심장 근육에 손상이 발생합니다. 그중에 일부는 심근염이고 일부는 폐가 염증이 오게 되면은 심장에다 산소를 못 주니까 이상이 오게 되고, 또 심장 혈관에 이상이 와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특히 사망 환자에서는 50% 이상이 대부분 이렇게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근육에 손상이 오는 심근염이나 어떤 이유에서든 심장 효소 수치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망 환자의 굉장히 중요한 예우 인자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죄송하지만 영어로 되어 있는데, 백신을 100만 명을 맞으면은 실제로 이제 이 환자들이 백신을 안 맞으면은 젊은 연령에서는 100만 명당 심근염이 생길 가능성이, 남자들은 보통 17세 그 근처에서는 60명 정도, 그리고 24세 그 근처에서는 50명 정도, 그리고 그보다 나이가 많으면 이렇게 빈도는 줄어드는데, 이것은 100만 명당이기 때문에 퍼센트를 보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이것을 백신을 맞게 된다면은 8,500명이 코로나를 감염될 것을 예방을 해주고, 183명이 코로나로 입원할 가능성을 예방해주고, 중환자실 갈 가능성을 38명을 예방해주고, 사망을 1명 정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득과 실을 따져보면은 거의 확실하게 코로나 백신을 하는 것이 맞다. 이게 지금까지의 정설이고요. 실제로 코로나 백신을 맞았을 때 심근염이 생길 가능성보다는 코로나
걸렸을 때 심근염이 생길 가능성이 16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경중이 결코 가볍지가 않거든요. 코로나 백신에 걸렸으면은 심장만 침범하겠습니까? 다른 장기에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CDC에서는 백신을 맞는 것이 가장 최고의 방법이다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심근염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환자들이 임상적으로 의심되면은 다 조직 검사하고 MRI 찍으면 쉽게 확실하게 진단할 건데 이러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은 증상이 되게 가볍게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마지막 단계로 와서 심근 효소만 올라 있어도 저희가 심근염 의심 사례라고 해서 단계 3에 이렇게 심근염에 대한 진단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외국 것을 먼저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이 최근에 이스라엘 환자 250만 명의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250만 명이 이렇게 2차 백신까지 완료를 했는데 심근염은 54명 생겼습니다. 이것을 100만 명으로 따지면 20명 정도 생긴 것이거든요. 그러면 빈도가 굉장히 낮죠.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빈도가 굉장히 낮고, 보시면은 평균 나이가 27세 역시 젊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95%입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여자가 조금 더 드문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발생한 사람은 다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발생 안 한 사람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심근염 발생할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위험이 살짝 높긴 하지만 그렇게 기저질환이 많이 있지는 않죠.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찌됐건 심근염이 굉장히 드물게 발생하고 이들 대부분은 정상 삶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이런 환자들을 죄송합니다. 제가 슬라이드 잘못 넘겨서 250만 명을 42일간 한 달 반 정도 봤더니 보통 2명 정도가 10만 명으로 치면 100만 명이 20명이 10만 명으로 치면 2명 정도가 발생하는 굉장히 드문 합병증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뒤에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230만 명 정도, 240만 명 정도가 이렇게 백신 맞고 나서 얼마나 생긴가 봤더니 15명이 생겼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전부 심장 기능이 대부분 좋아졌는데 2명 정도, 여기 써져 있는 이 수치가 50% 이상이 정상으로 보면 되는데 45%가 1명, 그리고 1명은 30% 정도로 굉장히 심장 기능이 조금 나빴던 사람이 2명 있었고 대부분은 정상 심장 기능이었고, 이번 기간은 보면은 대부분 1일에서 5일 이내에 대부분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들은 대부분 100% 정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지만은 조금 밝혀지지 않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 생기는 거냐? 이것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이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궁금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은 얼마나 생기고 예후는 어쩐지 이게 궁금하죠.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미팅들을 하고요. 보통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사람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면역 반응으로 심근염이 온다고 심근염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면은 비슷한 개념으로 그 유전 소인이 있는 사람이 이런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면역 체계를 통해서 심근염을 일으킬 것이다. 확실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어느 정도 가설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에 대해서는 아직 가설이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신에서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메신저 RNA 백신이 많은 건 역시 그것이 면역 반응을 트리거하는, 유발하는 인자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그런 쪽에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국립보건하고 같이 이제 제가 30개 병원에 있는 데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샘플링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심근염 환자들을 피를 모아서 그것에서 염증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고 기존이 어떤 세포들이 관여하는지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지금 검체 수집을 이미 시작을 해서 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런 것들 결과를 봐야지 아마 뭐가 좀 더 관여하는지 저희들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이미 백신 맞으신 분들이 4,100만 명이 어제 단위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2차까지 맞으신 분이 거의 4천만 명, 거의 이제 80% 근처를 향해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생기느냐? 심근염하고 심낭염 11월 5일자 보고를 보면은 136건, 그 이후로 좀 늘어서 143건 정도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요. 심근염, 심낭염이 실제로
생겼을 때 그보다 이제 저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대부분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메신저 RNA 백신이었고요. 유럽에서도 보고가 있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생깁니다. 저희도 7건 정도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연관돼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조금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뭐냐면은 원인은 모르는데 환자들이 심근염, 심낭염 기준에 안 들어가는데 흉통을 호소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4만 1,000명 정도가 지금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저희도 사실 잘 모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병관리청하고 같이 계속 얘기를 하면서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근염, 심낭염 검사에도 전부 음성 나오는데 이 흉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꽤 지금 많다는 것이 저희들이 조금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내용이고요. 우리나라 거 지금까지 데이터를 다 정리를 해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편인데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것을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발생 빈도는 저희 나라는 진짜 드뭅니다. 100만 명당 3.5명입니다. 3 내지 5명 정도고 미국 CDC 초기 보고가 굉장히 유사한데 임상상이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2차보다 1차에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90건이 1차였고 2차가 53건입니다. 이것은 심근, 심낭염 합쳐진 건데 실제로 저희들이 판정할 때 심근염이 80% 정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100건 정도의 심근염이 있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성별 차이가 없습니다. 외국은 남자가 5배에서 7배 많았는데 저희는 거의 차이가 별로 없고요. 미국에서는 40대 이후에는 잘 안 생긴다. 이스라엘도 그랬는데 저희는 40, 50대 중년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40대 이전이 88건으로 역시 가장 많지만은 40, 50대가 47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60대 이상에서도 8건이 발표가 됐었고요. 재밌는 게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50대 이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데노 바이러스를 이용한 백신과 메신저 RNA 백신이 면역 기전이 좀 다르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50대가 한 건이고 보시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대부분 60대 이상이 많습니다. 중증 환자 빈도가 해외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해외는 다 양호하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게 제가 올해 지금 프론티어스라는 데 논문을 냈던 건데 제가 첫 번째 경험했던 전격성 심근염 환자입니다. 전격성 심근염은 심근염이 너무 빨리 진행해서 사망에 이르기 전 단계까지 가는 것을 말하고요. 그래서 인공심장을 돌리고 그 환자는 치료를 하고 2주 만에 완전 정상으로 회복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첫 번째 사망 케이스였습니다. 군인이었는데 백신 맞고 사망한 채로 발견이 돼서 부검을 했는데 심근염으로 나왔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마 병원에 있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찌됐건 가볍지 않고요. 저희들이 봤더니 그 심근염 환자 여기를 한번 눌러줘 보실까요? 이쪽하고 두 군데. 네, 이렇게 뛰는 게 정상 심장입니다. 근데 이렇게 심장이 하나도 안 뛰고 아예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치료하고 나서 정상으로 기능이 돌아와서 퇴원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궁금한 것들을 이런 것들을 모아서 우리나라 심근염, 심낭염 사례 심층 분석 보고 체계를 구축하자고 이제 제가 책임자가 돼서 질병관리청과 이미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연말까지 백신 맞은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들을 데이터에서 또 다음에 국민들에게 더 증거를 줄 수 있게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심근염, 심낭염 인과성 판정위원회를 제가 매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 결과들로 해서 국민들에게 조금 더 자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백신 후 심근염은 100만 명당 3명에서 5건 굉장히 드물고 대부분 양호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드물게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분들도 대부분은 회복이 적극적인 심부전 치료를 하고 돼 있었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발생 기전이라든가 장기 임상 결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이고요. 현재까지 연구 결과를 볼 때 백신 사용의 이득이 훨씬 크다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백신을 맞기를 권장을 하고요. 다리를 양쪽에서 지어왔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안 만나면 굉장히 골치 아프겠죠. 실수들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게 경험이 될 것이고 똑똑한 사람들은 스마트한 사람들은 실수를 그대로 보지 않고 거기서 아마 경험들을 모아서 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고
현명한 사람들은 우리 실수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했던 실수를 보면서 그래서 외국 자료도 모아야 되고 우리 자료도 모아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답을 내기 위해서 아마 이런 자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